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라 부른다. 패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불운이라 부른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트레이딩의 전설입니다. 엮은이는 키움증권 채널 K, 출판사는 넥스트C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2022년, 2023년 진행된 키움영웅전 우승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키움증권 채널 K에서 엮은 책입니다. 실전 투자대회 수상자 9명의 원칙과 신법 그리고 투자 노하우를 담아둔 책이라 데이 트레이딩, 종가 베팅, 스캘핑, 스윙 투자 등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승률은 원칙에서 나온다. 트레이더 불개미. 시장의 본질은 내가 자주 하는 실수를 줄여 나가는 싸움이다. 그래서 나는 매매 중에 반복해서 하는 나만의 실수를 기록해두고 그걸 바탕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원칙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원칙은 목숨 걸고 지키려 노력한다. 하지만 시장은 늘 변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고정된 원칙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의 매매 철학은 단순하다. 원칙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논다. 원칙이 있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원칙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나의 원칙 중에서 대표적인 건 두 가지이다. 과도한 갭 상승 종목은 배제한다. 그리고 후발주 매매는 지양한다. 과도한 갭 상승이 나온 종목은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높다. 이것만 걸러도 손실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매매는 기본적으로 대장주 위주로 매매한다. 예외는 대장주가 몇 분 만에 상한가로 직행해 매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을 때이다. 이런 경우는 2등주, 3등주를 공략할 수 있지만 그때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테마 장세에서는 대장주를 살 기회가 분명 오기 때문이다. 나는 비싸게 사더라도 대장주를 고집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대장주 매매, 주도주 매매를 할 수 있다. 갈 종목은 결국 돌파가 나온다. 모든 종목이 직선으로 상한가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오르다가 옆으로 기거나 눌린 후 다시 힘을 받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반드시 있다. 나는 그 순간 여기서 돌파하면 더 간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들어간다. 대회 마지막 거래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차례에 걸쳐 40억에서 50억 규모로 매매했다. 당일 수익만 3, 4억이 나왔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시 1분봉에서 100억 원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며 신고가 영역에 진입했다. 이럴 때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계산이 즉시 나온다. 그래서 돌파 매매로 접근을 했고 20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을 앞두고 이 가격은 못 넘을 것이라 판단하고 정리를 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항 구간이 되는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을 한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종목 선정이다. 내가 그 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한 이유는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매입하는 상황이었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도주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베팅하여 매매할 수 있었다. 흔히 말하는 끼는 주도주 대장주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는 편이다. 이 종목에 실제로 힘이 들어왔는가? 아무리 대장주이고 신고가 영역에 있어도 내가 판단하는 수준의 거래 대금과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또 거래 대금만 보고 매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항상 당일 섹터의 흐름도 봐야 하고 시장에서 이 종목이 주도주인지 분위기도 중요하며 특히 종목의 재료가 무엇인지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쉽게 말해 분봉에서 들어오는 힘의 경우 자동차로 치면 연료에 해당하고 종목 재료의 경우엔
엔진에 해당한다. 자동차가 성능 좋게 달리려면 여러 요소들이 좋아야 하듯 단기 매매에서도 어느 한 가지만으로 매매하기보다 여러 유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야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불개미 트레이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래대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거래대금만 보고 매수를 결정해선 안 됩니다. 거래대금은 붙지만 일봉의 위치가 좋지 않다거나 예를 들어서 매물대 저항이 좀 강한 구간이나 특히 역배열 구간, 그런 일봉의 위치가 좋지 않은 구간에 있다거나 당일 시장 지수가 좋지 않거나 해당 종목이 윗꼬리를 자주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불분명할 때, 아니면 대장주가 아닌 2등주, 3등주이거나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다면 거래대금이 붙더라도 매매를 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여러 요소들이 모두 매력적일 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무리한 매매를 억지로 하기보다는 좋은 조건이 왔을 때 확실한 매매 기회를 잡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승부의 기술, 손절매. 나는 손절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손절 구간이 왔다는 건 내가 예상한 흐름이 틀렸다는 뜻이고, 이는 곧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현재 물려있다는 뜻과 같다. 이때 손절은 내 계좌를 살리는 탈출구이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이다. 나는 종목을 매수하기 전부터 손절가를 반드시 정해둔다. 그리고 그 가격이 오면 망설이지 않고 매도한다. 진입 전 손절 시나리오를 세워놓지 않으면 막상 손절 시점이 와도 심리가 발목을 잡는다. 진입 전부터 이 가격이 깨지면 시장이 나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망설임 없이 탈출해야 한다. 손절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잃을 더 큰 돈을 지키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한다. 손절을 하지 않고 버텼다가 본전을 찾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몇 번의 운 좋은 경험 때문에 원칙을 절대 깨면 안 된다. 돈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 1분봉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 특정 테마 내에서 1분봉 거래대금이 폭발하는 종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로봇 테마 안에서 갑자기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종목이 나오면 오늘은 이 테마에 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 동일 테마 내 3개 종목 이상 동반 상승 여부, 동일 테마에서 3종목 이상이 동시에 강하게 움직이는지 본다. 예를 들어 아침에 2차전지 섹터에서 3종목 이상이 동반 급등하면 오늘은 이쪽이 주도 섹터다 라고 본다. 개별 종목에서 힘이 들어오면 해당 테마 전체를 살피고, 테마에 돈이 몰리면 그 안에서 대장주를 찾아 들어간다. 특히 최근 핫했던 섹터는 매일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또 새롭게 시장에 먹힐 만한 좋은 재료가 나온 테마 관련 뉴스들도 매일 체크해야 한다. 나는 장 극초반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편이다. 그 시간대는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 시작 후 계속 탐색하며 오늘 돈이 몰리는 주도 섹터를 확인한다. 그리고 주도 섹터가 확실히 잡히면 그 안에서 대장주 위주로 보다가 일봉 자리가 괜찮은 종목만 추려서 매매한다. 일봉 자리가 괜찮다는 건 깨끗한 자리를 의미한다. 즉 대부분 참여자들이 수익권에 있어 심리가 좋은 상태, 누구도 팔고 싶어 하지 않는 구간이다. 대표적으로 신고가 구간이 이에 해당한다. 정고점을 돌파해 위에 매물 부담이 없고 새로운 가격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신고가 구간 외에 선호하는 자리가 있다면 바닥권 첫 양봉이 나온 자리다. 최근 2, 3개월 동안 계속 눌린 상태에서 일봉상 바닥권에서 처음 양봉이 나오는 자리는 지금이 바닥이구나, 쌀 때 사야지 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신고가 도전을 노리는 자리는 아직 신고가는 아니지만 바로 앞 매물대가 얇아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차트상 매물 저항이 거의 없는 패턴이다. 일봉상 신고가 근처에 주가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만한 심리적인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보통 종가 베팅을 하는 경우에 이런 구간을 노리기도 하고,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설정해 두고 다음 날에 돌파가 나올 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손절은 필수입니다. 분봉보다는 당연히 일봉을 중시하는 편인데, 분봉이 아무리 예쁘고 힘이 세 보여도 일봉 자리가 좋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는다. 반대로 일봉이 좋고 분봉 자리까지 받쳐준다면 그게 확실한 자리다. 나는 그런 자리만 기다린다. 여기에 좋은 재료까지 있으면 더 높은 확률이 완성된다. 확실한 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 차트를 많이 돌려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전 주도주였던 종목을 검색해 그날의 일봉 자리, 분봉의 흐름, 재료를 전부 복귀한다. 그때 일봉 자리는 깨끗했는지, 분봉에서 힘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뉴스나 재료가 있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한다. 이런 복귀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어떤 일봉이 대체적으로 유리한지, 분봉상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와야 잘 가는지, 이러한 공부를 계속해야 실전에서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 나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을 투자를 잘한다라고 생각한다. 월 단위로 봤을 때 큰 손실이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다. 월별 손실이 크게 난다를 보면 원인은 대부분 욕심이나 탐욕이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보다 겸손함이 필요하다. 나는 시장 앞에서 늘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과거 차트를 돌려보며 복귀하는 것만큼 값진 공부는 없다. 책을 읽는 이유가 지혜를 얻고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함이듯, 과거 주도주의 일봉, 분봉 재료를 복귀하며 시장의 패턴과 무서움을 깨닫고 좋은 시장이 왔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나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기까지 6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단기간에 성과를 낸 분들도 있지만 그건 예외에 가깝다. 기대보다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혹은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도 어느 쪽이든 복귀를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식 인생에서의 트레이딩을 좀 더 긴 플랜으로 접근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많이 벌고 많이 잃는 쳇바퀴 속에 갇혀 심리와 계좌의 흔들림이 많은 것보다는 좀 적게 벌더라도 꾸준히 탄탄하게 가야 함을 잊으면 안 된다. 결국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니 말이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내심이다. 매달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큰 상황이거나 혹은 빚이 많은 상황에서 주식을 할 경우 인내심은커녕 급한 마음에 내동매매가 많아져 백전백패가 될 것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식을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급한 마음을 가지기 쉬운 상황에 놓인 분들은 오후만이라도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하시길 바란다.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악습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5년, 6년을 해도 고질적인 나쁜 습관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 머릿속으로는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장이 열리면 또 똑같이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돈의 가치를 잊게 된다. 밖에서 10,000원을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지 않고 시장에서 돈을 너무 쉽게 날려버린다. 그 피해는 결국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움을 느낀다. 나 역시 주식을 하기 전에는 똥꼬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연하지 못한 성격이었다. 주식의 신법을 공부하면서부터 독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꿔나갔다. 인간의 본성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조급하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와 심리가 강하다. 나 역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었고 말이다. 그러나 조급함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다. 아직도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많은 상처와 많은 시간을 들여 길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익에 대한 조급함은 불확실한 이 시장을 헤쳐나가는데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동반한다. 그래서 꼭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소액으로 연습 매매부터 해보시길 권장한다.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난다면 그때의 비중을 천천히 올려도 늦지 않으니 본인의 착각 속에서 피 같은 소중한 자산을 허무하게 잃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들어 강조하고 싶은 신법이 있다. 주식은 운동으로 치면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다. 약 42km의 긴 거리를 완주함에 있어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를 고루 써가며 한결같은 페이스를 유지해야 완주도 가능하고 좋은 기록도 나오는 법이다. 마라톤 선수가 잘 달리다가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페이스가 흐트러지면 당연하고 그 흐트러진 상태로는 절대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없다. 좋은 컨디션으로 뛴다 해도 마라톤 완주는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기록이 나오려면 중간에 넘어져서도 안 되고 휘청거려서도 안 된다. 트레이딩의 세계에도 마라톤과 똑같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의 기초 체력 안배를 최대한 잘해서 꾸준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벌고 많이 잃는 건 페이스가 흐트러진 상태로 넘어지면서 뛰는 것과 같다. 적게 벌더라도 큰 흔들림 없이 천천히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장기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유리할 테니 말이다. 불개미 트레이더의 투자 원칙 1. 시장에 겸손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라. 트레이딩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며 실수를 줄여나가는 싸움이다. 2. 깨끗한 자리에서 매수하라. 일봉상 매물대 부담이 없고 심리가 좋은 신고가 구간이나 바닥권 첫 양봉이 나오는 자리를 노려라. 분봉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봉 자리가 좋지 않으면 매매하지 않는다. 3. 손절은 행운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손절은 돈을 잃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 잃을지 모를 더 큰 돈을 지키는 행위이다. 4.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매매를 원칙으로 삼아라. 과도한 갭 상승 종목과 후발주 매매를 제한하라. 이 원칙만 지켜도 손실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5. 당일 가장 강력한 섹터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라. 항상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주도주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손실이 줄어들고 수익은 커진다. 6. 매일 장 시작 전 새로운 뉴스와 재료를 꼭 체크하라. 기술적 기법만으로 매매하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 기술적인 요소와 좋은 재료가 만났을 때 수익을 낼 확률이 올라간다. 7. 본인이 정한 원칙은 꼭 지켜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수익이 낮더라도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트레이딩에 있어 목숨과도 같다. 트레이더 신정재, 소액 투자로 시작해 1억 리그 우승까지. 나는 2018년 가을 무렵부터 공부를 시작해 매매를 했다. 사실 주식을 접한 시기가 상당히 늦은 편이다. 당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주식을 하면 패가 망신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원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시드머니를 서서히 늘려갔다.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편이고 직장생활과 병행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다 500만원 시드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집중했고 약 5, 6개월 만에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단기 매매를 하다 보니 당일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다. 보통은 전날 밤에 테마나 섹터 내 종목들의 흐름을 분석하고 나름의 시나리오를 세워둔다. 밤에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해놓고 다음날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그 안에서 매매를 한다. 나는 종가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며 종가에 매수한 종목은 다음날 오전장 초반에 정리를 하는 편이다. 다음날 시초가 갭 상승으로 만족할 만한 수익이 크게 발생하면 오전에 추가적인 단기 매매를 자제한다.
일종의 먹튀 개념으로 수익이 확정되면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날 매매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였다. 물론 좋은 기회가 보이면 매매를 하기도 하지만 비중을 작게 해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미 수익을 냈는데 욕심내서 단타를 하다 손실을 보면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전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가 단타로 200에서 300만 원의 손실을 보면 1,000만 원 수익에서 700에서 800으로 수익이 줄었다고 인식해 기분이 상하게 된다. 그러다가 손실이 더 커지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매매하게 되고 결국 수익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통해 불필요한 손실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신정재 트레이더님은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비중을 올려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아주 현명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초보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손실을 막으면서 경험을 쌓는 아주 좋은 방식으로 스타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먹튀 개념으로 오전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무리하지 않고 매매를 종료하는 습관, 본인이 잘하는 종가 베팅에 주력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수익을 꾸준히 챙기면서 손실을 막는 방법으로 좋은 투자 습관과 원칙을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초보 시절부터 좋은 습관과 원칙,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형성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번 나쁜 습관과 원칙 없는 매매, 기본기 없는 경험을 쌓다 보면 이게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기가 너무 힘들고 원칙 없이 하다가 원칙 있는 매매를 하면 그것 또한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기 없이 매매를 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기본기를 쌓고 나아가면 시간이 몇 배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습관과 나에게 맞는 원칙 그리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잘 형성해두면 시행착오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꾸준한 수익의 비결, 복귀. 나는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자세히 보지 않는 편이다. 그 대신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복귀에 집중한다. 특히 원칙을 어기거나 실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경험을 되새기려고 한다. 복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만의 원칙은 이렇다. 첫째, 당일 시장을 분석한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을 파악하고 외국인 및 기관의 수급 동향을 꼼꼼히 정리하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예측한다. 둘째, 매매 내역을 점검한다. 키움증권 0606 화면을 보면 내가 매수하고 매도했던 지점이 나오는데 복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퇴색되므로 가능한 한 당일에 완료하려고 노력한다. 당시의 시장 분위기와 나의 감정 상태는 하루만 지나도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그때 웬만하면 내가 이때 무슨 생각으로 매매했는지를 메모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이런 복기를 통해 현재 시장 트렌드와 매매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수 시점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겠다. 또는 매도 시점을 좀 더 느긋하게 가져가도 되겠다. 등의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주식을 하면서 화를 잘 안 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단기 트레이더로서 매일 수익을 내야 한다. 하루라도 손실을 봐선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요즘은 아침에 손실이 조금 발생하거나 내 예측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인다고 판단되면 오전에 일부 매매만 하고 그날은 매매를 종료한다. 한 달에 원금 대비 20%에서 30%만 수익을 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좋은 매매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비중을 실을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원금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좋은 매매 기회란 주가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거친 후 충분한 조정 기간을 지나 당일 고점이나 저항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시점을 말한다. 이러한 돌파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신호가 포착될 때 나는 분할 매수 없이 과감하게 진입하는 편이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하는 건 재료가 너무 좋을 때이다. 즉 현재 트렌드에 잘 맞는 재료, 파급력 있는 재료에 차트도 좋고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차트, 거래 대금이 활발히 들어와서 많은 금액을 베팅해도 손절을 짧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는 과감하게 베팅한다.
항상 매수하기 전에 손절매 구간을 파악해두고 매매가 잘못되어서 손절이 나가게 되었을 때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손절은 짧게 나가면서 수익은 상대적으로 크게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좋은 손익비 구간이 되며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구간들이 바로 트레이더들이 비중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유리한 구간이 되고, 유리한 구간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구간에서 손절을 짧게 두고 비중 베팅을 한다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베팅이 되는 거죠.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손실을 보지 않는 것에 집중했다. 물론 지금도 잃지 않는 매매가 나의 모토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주식 투자에서 손실은 필연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도 손실이 자주 나고 손절을 많이 한다. 항상 아쉬운 것은 좀 더 빨리 손절할 걸 하는 후회이다. 빨리 잘라내야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멘탈을 회복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 종목에 몰려 있으면 다른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 데이 트레이더에게 손실이 없는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승률만 높은 매매가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승률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기면 큰 추세를 따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승률 때문에 일찍 매도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잘하는 트레이더들을 보면 작은 매매로 소소한 수익을 내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모든 역량을 집중해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포커에서 작은 판에서 관망하다가 큰 판에서 베팅하는 것과 유사하다. 매일 비슷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시장이 왔을 때 크게 수익을 내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보유 종목이 손실로 전환되었을 때 나는 지체 없이 손절한다. 특히 단기 매매에서는 절대 물타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철칙이다. 물타기는 9번 성공하더라도 단 한 번의 실패로 계좌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계하는 편이다. 주가 상승의 원인은 결국 재료에 있다. 우선 좋은 재료로 인해 연속적인 수급이 붙는 종목은 보통 상승 파동이 한 차례 발생한 후 약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다. 이후 다시 한 차례 파동이 시작되려는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을 매우 선호하는 편이다. 분봉 차트 진입 타이밍 포착법. 연속적인 수급이 붙는 종목에서 첫 파동 이후 조정 구간 10분에서 30분이 핵심이다. 이평선 정배열 초입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 최적의 진입 시점이고 이 구간은 손절이 빠르고 수익의 가능성이 높다.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라는 말이 있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은 대부분 이유가 있다. 그러한 인기 종목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잘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 내가 종목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를 모르면 그것은 뇌동매매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는 인기 종목인데도 나 자신이 그 상승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그 종목은 포기한다. 그런 종목에 섣불리 들어가면 대개 고점에 물리게 된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만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덜 벌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자. 내 주식 매매 철학 중 하나이다. 매매 철학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나는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하자는 생각을 갖고 매매한다. 시장에는 나보다 훨씬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 중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크게 잃지 않는 것이 결국 꾸준히 돈을 버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장마감 30분이 기회의 순간이다. 종가 매매는 다음날 시세를 노리는 방식이므로 시장의 인기 테마나 인기주 중 재료의 연속성이 살아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홀딩할 필요는 없다. 재료가 살아있으면서 조정을 잘 마친 후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종목을 종가 매매 대상으로 삼는다. 구체적인 항목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료, 모멘텀, 주가가 상승해야 할 명분이 필요하다. 아주 작은 명분이라도 있어야 한다. 거래 대금,
최근 거래일 대비 눈에 띄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필요하다.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질수록 좋다. 차트 패턴, 더 정확히는 매물대를 보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지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전고점과의 이격이 좁거나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을 선호하는데 이는 매물대가 얇음을 의미한다. 캔들의 형태, 장대 양봉이나 윗꼬리가 달린 양봉 중에서는 윗꼬리가 짧은 종목을 선호한다. 오늘 캔들 안에서도 물린 사람이 적은 종목은 상승 시 저항이 적은 힘으로도 더 쉽게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충분한 기간 조정, 전고점 이후 충분한 기간 동안 조정을 거친 종목을 선호한다. 이는 매물대가 얇아지는 특성 때문이다. 고점을 찍고 시간이 지나면 손절할 사람은 손절하고 물타기 할 사람은 이미 물타기를 마쳐서 매물대가 얇아지고 상승을 위한 힘이 비축된다. 종가 매매 실전 체크리스트, 장중 눌림목 확인, 상승 추세 속에서 건강한 눌림목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당일 저점 유지 여부, 당일 최저가를 깨지 않고 지지력을 유지하는지 살펴본다. 종가 무렵 이평선 상단 유지 여부, 장 마감 직전까지 주가가 주요 이평선 위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 시간의 단일가 가격 흐름, 정규장 마감 후 시간의 단일가에서 가격이 상승하는지 추이를 분석한다. 다음날 시초가 갭 발생 가능성, 다음날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을 예측해본다. 홀딩 부담 여부, 종목을 밤새 보유하는데 따르는 심리적 부담을 고려한다. 호가창을 맹신하지 말고 추세와 거래량을 신뢰하자.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절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를 위해 충분히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오후 3시 이후 매수, 당일 저점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확인되면 보통 오후 3시부터 접근한다. 장 마감 직전의 매수, 주가가 계속 하락하거나 저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리적 손절을 피하기 위해 장 마감 직전인 3시 18분부터 20분 사이에 매수한다. 이처럼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손절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신의 수익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생각한다. 수익 실현 후에 주가가 더 오르더라도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수익을 확보하는 편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에 임한다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 관리 능력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버는 기술이 뛰어나도 지키는 기술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돈을 벌지만 시장이 흔들리거나 안 좋을 때 수익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트레이더들이 많다. 한두 해 반짝하고 사라지는 트레이더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많이 버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버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의 무서운 점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이 점을 항상 경계하고 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오래 지속되는 꾸준한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 내 목표이다. 신정재 트레이더의 투자 원칙 1. 손실은 투자의 필연,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승률에 대한 강박과 비교 심리를 버려라. 매일 비슷한 수익을 내기보다는 내게 맞는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수익을 내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2. 호가창보다 추세와 거래량을 신뢰하라. 호가창은 심리적 영향을 주지만 주가의 근본적인 힘은 추세와 거래량에서 나온다. 3. 물타기는 금물, 계획된 분할 매수를 하라. 떨어지는 종목에 대한 물타기는 계좌를 위협하는 독이다. 4.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아는 종목에만 투자하라. 이유를 모르는 투자는 내동매매에 불과하다. 5. 수익률 허영심을 버리고 자신과의 싸움에 집중하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투자가 아닌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외로운 싸움을 하라. 트레이더 청사진
나는 군 복무 중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대체 복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출퇴근을 하는 직장 생활과 다를 바 없었다. 오전에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오후에 개인 시간이 꽤 생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매매를 하게 되면서 종가 매매를 하게 되었다. 내 매매 루틴은 거의 반전업 같은 스타일이다. 오전장에 잠깐 체크하고 운동을 하고 오후에 종가 매매를 준비하는 시기다.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훨씬 많다. 이게 전업 투자의 매력 중 하나이다. 솔직히 나는 단 한 번도 재능 있는 트레이더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재능이라면 뉴스를 보는 습관이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뉴스를 받고 정치, 경제, 산업 전반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덕분에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을 때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다. 예를 들어 이 테마는 어떤 산업이고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 머릿속에서 금방 연결시킬 수 있다. 나는 호가창을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초단타나 호가 심리를 이용한 매매는 거의 하지 않는다. 대신 내가 강점 있는 뉴스 기반 매매에 집중한다. 이 뉴스가 주가에 얼마나 작용할 수 있을까를 가늠하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 진입하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 최소 3번 네이버 뉴스에서 단독 키워드를 꼭 검색한다. 자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장중에 한 번. 제목에 단독이 붙은 기사는 대체로 자극적인 소재를 담고 있다. 시장은 이런 자극적인 재료에 빠르게 반응한다. 그렇지만 단독이라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심리를 읽는 신호로 쓴다. 단독 기사는 대체로 강한 노조와 속보성을 띄어서 투자자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자극한다. 나는 과거 매매 경험에서 이 정도 재료면 이 정도의 변동이 나온다는 데이터와 감각을 쌓아왔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확인한 뒤 이건 시장이 받아줄 재료다 싶으면 진입한다. 재료의 등급은 책에 있는 청사진님의 예시인데 재료의 등급은 S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대통령 발언, 정부 정책 발언, 아니면 삼성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있는 투자, 아니면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개발 혹은 성공 타이틀, 이런 게 S급의 재료죠. 그리고 A급의 재료는 이것도 비슷하지만은 대기업, 글로벌 기업의 공급 계약, 시장 주도 테마의 공급 계약, 큰 매출액, 정부 정책 발언, 삼성, 애플, 테슬라 등의 대기업의 관심, 전염병의 확산 등이 A급 재료입니다. 그리고 B급 재료는 MOU 체결, 드라마나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 흥행, 창투사의 투자 지분 부각, 영업이익 증가를 B급 재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재료의 강도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의 재료면은 얼마만큼 가더라를 이제 경험과 데이터로 알고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는 거죠. 계속 경험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승부의 자리를 골라내는 조건. 일봉은 화면이 작아도 반드시 켜두고 앞에 매물대가 있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한다. 특히 종가 베팅할 때는 매물대 유무가 시세 탄력에 큰 차이를 만든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강한 매물대가 버티고 있으면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일봉 차트에 거래대금을 표시한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들어왔는지 보는 게 더 직관적이다. 오전장은 외바닥을 잡고 오후는 쌍바닥을 잡는 식으로 접근한다. 오전에는 변동성 초입을, 오후에는 이미 확인된 지지와 저항 구간을 활용한다. 지지와 저항을 찾는 방법은 앞서 많이 횡보한 가격 구간을 체크하면 된다. 나는 먹을 폭이 줄더라도 확실히 1% 이상 먹을 수 있는 자리만 진입한다. 종가 매매는 직전에 횡보한 구간을 통해 내게 유리한 포지션을 잡는 과정이다. 그런데 고가권으로 간다 하여 추격 매수를 하여 불리한 포지션이 잡힌다면 장마감까지 버티기도 힘들거니와 대부분의 경우 수익의 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 리스크도 생기고 리턴도 적게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잡지 못했다면 안 하면 안 했지 억지로 쥐어짜내서 매매를 하지는 않는다. 종가 매매는 내 경험상 장마감 5분 전이 본 게임이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2분이 피날레이다.
왜냐하면 종가 베팅은 차트상 일봉을 완성시키는 과정인데 오후 3시 15분에서 20분과 동시 호가에 들어온 매수세가 일봉상의 캔들을 완성하고 그 힘이 다음날 시초가에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오후 1시 반이나 2시에 매수해 3시 반에 파는 건 오후장 매매일 뿐 진짜 종가 베팅이 아니다. 종가 매매는 나의 무기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잘했던 건 아니다. 무기를 찾는 방법은 잘하는 걸 찾기보다 못하는 걸 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시가 베팅, 낙주 매매를 잘 못한다. 해보면 항상 손실이 났다. 그래서 아예 제외를 해버렸다. 못하는 걸 하나씩 배제하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잘하는 것이다. 나에겐 그게 종가 매매였다. 청사진 트레이더님의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무기를 찾는 방법은 잘하는 걸 찾기보다 못하는 걸 버리는 것이다. 본인에게 항상 손실을 안겨주는 매매를 버리다 보면은 결국 본인에게 맞고 가장 잘하는 매매가 남게 됩니다. 청사진 트레이더는 그게 종가 매매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시행착오와 경험 끝에 본인이 가장 잘하는 매매 한 가지를 찾고 그 매매를 본인만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 숙련도를 올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매매를 숙련시켜서 무기로 만들면 그 주력 매매를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수익을 꾸준히 챙길 수 있게 되고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원칙들을 만들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무기로 꾸준히 수익을 챙기고 본인의 원칙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트레이더들이 생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